그럼 이제 인터뷰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 윤건호 대표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 매출 50억을 찍었던 비결 중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콜라보 제품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네, 오늘은 제 지인 중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연매출 50억을 달성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인터뷰를 좀 하려고 왔는데요. 오늘 유익한 내용과 꿀팁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차에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차가 좋네요. 테슬라죠? 테슬라에서 가장 싼 모델입니다. 작년에 새로 나온 하이랜드라는 모델이고요. 네. 회사는 여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21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네네. 이제 사입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브랜드도 하게 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저희 브랜드 운영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론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카테고리를 주로 팔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주로 휴대폰에 사용하는 액세서리류 같은 걸 판매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조 배터리나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어폰 같은 것도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뭐 충전기, 무선 충전기든 유선 충전기든 네. 그런 좀 휴대폰에 관련된 전자기기들을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1시까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출근을 그러면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건가요, 원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늦게 출근을 안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야행성이어가지고 새벽에 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새벽에 근무를 하고 좀 늦게 자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서 한 12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재택근무를 좀 하고 네. 오전에 좀 밀렸던 일들 지금 같은 시간대에 보통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건가요? 딱 12시부터 일을 하고 네. 보통 한 3, 4시 정도까지 일을 봐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나거든요, 새벽에. 네네. 직원들을 제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의 대표이지만 팀장 역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출근해서 이제 직원들 피드백 해주고 일 진행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9 to 6보다는 좀 짧고 한 6시간 정도? 7시간 많으면 이 정도 하루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원래는 1시에 이제 출근까지 완료를 하는데 네네. 그리고 또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신 주말에는 거의 일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매출이 거의 뭐 50억 정도 되는 대표이신데 아직도 그래도 8시간씩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매출의 비결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대표 되면 좀 빠져가지고 일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그런 시기도 있었죠, 물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직 시스템을 잘 확립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막 아직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네. 사실 아마 구매대행 쪽 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뭔가 어느 정도 매출 규모에 안착이 되고 하면은 솔직히 뭔가 꼭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한 2-3시간 밖에 하루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거기서 뭔가를 더 연구하고 좀 발전하려고 하면 또 사실 해야 될 게 또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공감합니다.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조금만 하면은 일 자체는 다 끝나는데 이제 출근해서 더 이제 막 새로운 신제품 발굴도 많이 하고 네. 뭐 마케팅이든 판매처든 이제 판매 전략 같은 것도 많이 짜고 약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안 해도 매출에 큰 타격이 없는 그런 업무들. 또 궁금한 게 어린 나이시잖아요. 지금 98년생이잖아요. 네.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일을 딱 21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막 엄청 중대한 뭐를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땐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끝나고 네. 겨울방학이었던 시즌이었고 네. 그때 제가 뭐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막 선생님도 좀 해보고 싶었고 네. 막 조그맣게 가게 같은 것도 한번 내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사범대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되는 건 기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조그맣게라도 가게를 내자니
돈이 뭐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좀 서칭을 했죠. 아, 이게 좀 돈을 무자본으로도 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네. 그때 서칭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뭐 온라인 사업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뭐 위탁, 구매 대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온라인 그죠. 사업 중에서도. 예. 그 중에서도 좀 구매 대행에 조금 매력을 느꼈고, 네네. 또 그 당시에는 좀 중국 구매 대행이 좀 붐이었을 시기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아, 중국으로 하면 조금 마진도 많이 남고 돈도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좀 잘 됐어요. 중국 구매 대행이 좀 초반에 잘 돼가지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하시는 브랜드 런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구매 대행이, 즉 해외 구매 대행이 많은 도움이 됐겠네요. 뭐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쵸. 사실 제가 사입을 성공했던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결국 구매 대행으로 잘 팔렸던 제품들을 뭐 정식 수입 절차에 걸쳐서 수입을 해서 판매했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잘 팔렸고, 그게 뭐 저한테 자본도 많이 마련해줬고, 결국은 똑같이 인터넷 판매다 보니까 네. 마케팅이나 플랫폼 판매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죠. 네. 대략적인 매출 정도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구매 대행 사업은 마침 딱 한 2달 전부터는 아예 폐업을 다 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한 사업자에서만 이제 매출이 다 나오게 돼요. 저희 사입이랑 브랜딩 하는 사업자에서만 작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아이고. 나왔고, 올해 목표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꼭 그 목표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해야죠. 그럼 사무실 가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엄청 멋지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부럽습니다. 여기는 가산 인근에 있는 이제 사무실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직원 대략적인 인원수랑 직원분들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출근하는 직원은 7분 계시고 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도 정규직으로 3분 계시는데, 네네. 이제 재택근무분들은 보통 이제 CS나 이제 네. 출고,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한 마케팅 활동, 약간 네네. 저랑 좀 소통이 많이 필요한 직무는 다 출근을 시키고 있고, 네네. 이제 조금 외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업무들은 이제 재택근무자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일단 또 궁금한 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막 조직 경험이 많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뭐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다 네. 1대1로 회의를 해가지고 네네. 뭐 애로사항이나 뭐 개인적인 고민 아니면 뭐 업무 뭐 진행 상황 이런 걸 좀 주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일단 업무도 그렇고 직원 관리도 그렇고 노션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원별로 회의를 좀 다 합니다. 지금 다 월요일이거든요. 9월 22일도 좀 예정된 거고, 네. 이게 다 보통 1대1 회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직원분들이 뭐 관리가 나름 그래도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션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저희 업무는 대부분 노션을 네.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듀얼 모니터도 보니까 위에도 저거 노션 캘린더 아닌가요? 엄청나게 계획적인 성향이시네요. 제가 뭐 개인적인 거는 계획적이지 않은 편인데, 네. 일은 계획적이지 않으면 이제 뭐 한두 가지라도 누락되고 맞아요. 그러면 피해가 좀 크잖아요. 네. 업무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이 계획적으로 하려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 업무가 브랜딩이잖아요. 네. 브랜드 론칭을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소형 전자제품, 휴대폰 네. 관련 브랜딩이 뭔지 간단하게만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입이랑 좀 비슷한데 네. 정말 딱 한 포인트만 다른 거거든요. 네네. 결국 어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형식 자체는 똑같고, 네. 이제 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브랜드, 뭐 삼성이나 LG 같은 그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녹이고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 사입과 차이를 좀 상세하게 본다면은 뭔가 이제 패키징 같은 거에서 로고와 이름이 생긴다. 내 제품이 된다, 약간 이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뭐 사입도 본인 제품이기는 하죠. 사실 뭐 브랜딩이라고 해도 결국 이제 중국 1688에 있는 제품들 네. 가져오면은 본인 제품이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중국의 1688에 있는 제품을 수입해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설명서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바꿔서 결국 내 제품을 만든다, 약간 이게 브랜딩화인 거죠. 그렇죠. 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수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뭔가 로고 하나, 자기 브랜드 이름 하나만 각인을 하고 네. 이 제품 포장지에 이제 뭐 패키징. 본인 브랜드명 넣으면서 이제 한글화로 이제 패키징 작업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
프로세스를 보면 사실 요즘은 번역도 잘 돼 있으니까 현지 판매자랑 소통을 하고 그쵸. 저희가 자본이 있으면 네. 수량 정해서 들여오고 뭐 로고 같은 거 각인해달라 요청하고 패키징 저희가 디자인해서 보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사입이다 그쵸, 보니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사실 가져왔을 때 팔릴만한 거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조금 포인트인 거지 뭐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뭐 사입은 이제 뭐 한 10개 단위, 100개 단위로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브랜딩은 그죠, 아무래도 그죠.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보통 500개에서 1000개는 해야 돼요. 그 정도 차이점이 있고 단가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100개를 사는 거에서 이 1000개를 사면 좀 단가가 좀 깎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로고 각인을 하거나 패키징을 한글화 작업을 한다. 그럼 단가가 조금 오르는데 네. 결국 이제 MOQ, 그러니까 최소 생산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중국 1688에서 전자제품을 가져오신 거고 거기에 차별화한 거는 뭐 로고를 좀 바꿀 수 있고 패키징 이쁘게 할 수도 있고 설명서 한국어로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잘 팔린다 싶으면 내부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매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매출이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 여기 딱 이 자료인데요. 네. 제가 21년도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구매 대행 매출인 거죠? 예, 이제 중국의 구매 대행이고 구매 대행을 하면서 좀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네. 뭐 미국이랑 일본 구매 대행도 좀 해봤고 어떻게 보면 22년도부터 이제 좀 브랜딩을 주력으로 했고 이때까지 뭐 중국도 잘 나왔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구매 대행이 점점 주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네요. 이때 뭐 상표권 이슈도 좀 많았고 상품도 많이 자르고 해가지고 많이 줄었고 미국은 하다가 제가 접었고요. 그러니까 브랜딩은 이제 좀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고 23년도에는 그 옆에 이제 24년도는 보시면 중국도 이제 거의 다 그죠. 좀 점으로 갔었고 근데 이때 저희가 중국 말고 이제 일본, 미국, 유럽 이 3개국 구매 대행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이때 뭐 어떻게 좀 적당한 수준까지 좀 올라왔었고 뭐 저희 브랜드 병행 수입은 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네. 뭐 천천히 와. 좀 성장을 했었고 작년에 50억을 찍으셨네요. 매출상으로는 한 40억 정도 나왔는데 네, 뭐 구매 대행도 네, 합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 12월 달에 실제로 판 거여도 실제로 수익 잡히는 건 막 1, 2월 달에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된 날짜만 기준으로 종합했을 땐 좀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사업 시작 4년 만에 50억을 찍으신 거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아까 차에서도 제가 2달 전부터 이제 구매 대행을 접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7월 달부터는 이제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이제 저희 목표 뭐 예상하는 매출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4년 만에 매출 50억을 찍으신 거고요. 어린 나이에. 네. 정말 대단하시고 이 기세로 가시면 20대의 연매출 100억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26년도 목표긴 한데 일단 어떻게 보면 딱 100억이 맞게 목표로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번 잘 노력해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출, 뭐 순수익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순수익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마진인데 네네. 대표님께서 측정하는 그냥 회사의 영업이익이라고 할까요? 회사의 영업이익으로만 따지면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20-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인건비도 빠지는 거죠. 광고비 빠지고 뭐 원가 배송비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빠지죠. 세금은 그죠?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20-30%면 작년 기준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10억, 15억, 50억 기준에서 30%는 좀 아니겠네요. 20% 정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세전보다는 또 이제 세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예. 아무래도 세후, 저희가 또 그죠? 법인이다 보니까 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결국 제 개인 통장으로 끌고 와야 어떻게 보면 제 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소득세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뭔가 제 개인으로 들어오는 영업이익률은 한 뭐 8%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야, 8%여도 거의 뭐 연에 5억. 근데 물론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묶이는 자산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창고에 가지고 있는 재고의 원가로만 계산을 해도 한 5억 정도 넘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걸 팔았을 때는 15억 뭐 이렇게 되겠네요. 15억, 2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연매출이 한 4, 50억 단위다 보니까 보통 재고를 한 6개월치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딱 그 정도 되겠네요. 판매했을 때 15억에서 2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원가로 치면 한 5억 정도는 제 돈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좀 꿀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가져오면 성공하는, 즉 소싱이죠. 제품 찾는 방법을 한번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이제 네이버의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쭉 내려보시면은 딱 5,000개 정도 있어요. 예. 너무 많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심지어 저희가 어차피 사입으로 판매를 못하는, 안 할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면제품도 있고 뭐 이런 헤어 관련된 거는 안 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제가 먹는 거를 뭐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판매할 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본인들 기준으로 좀 없애요. 제 기준으로 없애면 한 1,300개 정도 카테고리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카테고리를 여기 아이템 발굴 칸에서 네. 여기 직접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카테고리 직접 입력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하면 키워드가 500개가 나오잖아요. 네. 이 500개를 저희가 다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또 이제 IT 스카우트에서 뭐 기본적으로 필터 거는 게 있는데, 사실 정보성은 당연히 제외를 하고 쇼핑성만 볼 거고, 그죠. 이제 연령대는 보통 다 두고, 뭐 성별도 당연히 전체로 두고요. 이제 검색수 같은 게 보통 이런 걸로 좀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래도 사입을 할 건데 검색수가 200도 안 되면 의미가 없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페이지 안에 1, 2페이지 안에 못 들면은 판매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래도 키워드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급이 거의 없는 걸 찾을 거기 때문에 네. 검색수도 보통 한 200에서 한 2000 정도로 두고, 네. 그리고 상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거 여기는 굳이 필터를 두지 않고요. 경쟁 강도도 단순히 상품수에서 그걸 나눈 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키워드가 186개로 줄었는데요. 확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엑셀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엑셀을 이제 다운을 받으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쭉 나오죠. 네, 그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정말 하나씩 보는 겁니다. 여기 가격 비교 탭에서 본인이 이제 제품을 출시할 만한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아무래도 사입은 돈을 꽤 투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정확한 분석 없이 출시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고, 물론 시간을 쓰는 거지만 안 팔리면 그냥 안 팔렸네 하면 되는 거니까, 구매대행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쟁 강도 같이 불확실한 지표도 어느 정도라도 참고가 그죠. 되긴 하니까 그 정도만 보고 이제 상품 등록을 하는 게 구매대행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그죠, 하고, 맞아요. 사입은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쟁사들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이 가격에 팔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수요는 많이 없지만 공급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국내 셀러들도 뭐 금액을 정말 높게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물론 공급이 아예 없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금 키워드고요. 네. 그럼 이제 인터뷰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 윤건호 대표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 매출 50억을 찍었던 비결 중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콜라보 제품이에요. 정말 보시면, 좀 이따가 제품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대표적인 거 한두 개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또 마침 제품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와, 예. 제가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게 사실 삼다소 같지만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충전이 되는 와. 제품인데, 뭐 이런 거나 이 얘는 옆에가 저는 너무 탐나요. 이건 사실 쌍쌍바에 원래 그죠, 한 쌍이 쌍쌍바. 더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자석으로 붙는 건데, 이게 뭐 보조 배터리로 충전도 할 수 있고 케이블이 있어서 요 막대기 부분에 이 충전 포트가 와. 있고, 이건 사실 손난로입니다. 손난로도 되나요? 예, 이게 꾹 누르면은 여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와, 그러면 손난로 겸 보조 배터리. 그렇죠, 손난로 보조 배터리라고 합니다. 겨울에 출시를 하시겠네요. 네, 이건 아직 미출시 제품, 저희 이제 샘플만 나와 있는 단계인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따뜻하네요. 네, 혹시 이게 손난로가 아니라 발열 아닌가요? 발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게 발열을 내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좀 잘할 수 있던 비결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비결은 좀 초반에 잘 됐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보통 이걸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부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성과도 좀 더딜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초반에 좀 많이 열심히 했던 편이었고 그것도 운도 좋았고 해서 초반에 좀 성과가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뭐 노력을 하는데 돈이 안 되면은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초반에 조금 잘 됐던 게 지금까지 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약간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직원을 너무 뽑고 싶어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저도 이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보통은 직원 뽑는 걸 많이 두려워한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보통. 네. 예, 저는 오히려 빨리 반복적인 루틴을 맡기고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좀 성장하게 되는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그게 좀 비결이었던 것 같고 네. 크게 보면은 그리고 뭐 일단 초보자분들이면은 아무래도 당장 뭐 직원 채용 이런 걸 생각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맞아요. 시간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사입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시장은 구매 대행으로 했고 구매 대행을 한 게 제가 사입을 하고 브랜딩까지 나아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저도 뭐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어떤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구매 대행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고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사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입으로 시작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구매 대행이나 이제 위탁 판매 같은 걸로 판매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매출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판매 데이터를 많이 쌓으시고 뭔가 이제 느낌이 올 거잖아요, 본인이. 얘는 수입하면 좀 팔리겠다.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소량으로 사입을 해보면서 그게 이제 좀 잘 팔리면 대량 사입이 될 거고 이제 뭔가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집중된 카테고리 내에서 내 제품 팔아보고 싶다 하면 이제 브랜딩 이렇게 좀 차근차근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사입으로 이제 가고 경험 없이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윤건훈 대표님께서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뭐 구매 대행이 굳이 아니더라도 위탁이나 구매 대행 같이 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에 좀 실력을 쌓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입 그리고 정말 내 제품을 만드는 브랜딩까지 나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